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1월 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7%, 코스닥 0.01% 하락했고요. 오늘은 조금 조정받으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에서 또 이제 코스피 위주로 매도가 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상승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되었었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니케이, 상하이, 뭐 우리나라 증시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네요. 하지만 다우 나스닥은 또 금요일에도 계속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와 그리고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 요즘은 뭐, 일주일 내내 좀 음봉으로 좀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도, 좀 눌러지는 그런, 저항 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고 있고, 확실히 환율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좀 확실히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좀 계속 죽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은 조정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그래서 지금 지수가 V자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외 증시가 올라가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팍팍 올라가지 못하고 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네, 조금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매도했고요. 네,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꾸준히 매도를 하는 입장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 쪽에서만 좀 투자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월봉 한번 꺾이기 시작하니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거래량도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이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60일선, 21선 사이에서 좀 오래 자리를 잡았지만 결국에는 갈자리에서 계속 가지 못하는 좀 눌러지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한 번이라도 이제 까딱 잘못하면 좀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 뭐 지켜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이 고점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계속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는 그 고점 회복 다 하면서 바로 이제 탄력 있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 기관 외국인이 좀 이렇게 양매수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들어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쯤이면 또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또 매도세로 이어질 것인지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까지 또 어떤 움직임이 보여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보게 되면 네, 1원 정도 올라서 1180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꾸준히 위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점 저점 이렇게 꾸준히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60일선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면서 21선 위로 또 자리를 잡았고요. 환율 자체가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는 1100 후반대 혹은 1200원까지도 이렇게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국채 금리를 보게 되었을 때는 국채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떨어지네요. 네, 예상보다는 다르게 이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기 금리 인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국채 금리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기준금리에 대한 그 금리 인상 압박이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호라고 주식시장에 이제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그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하긴 한데요. 자,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또 어떤 움직임으로 가는지, 그리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좀 위기가 완화가 좀 되었기 때문에 또 주식 시장이 한번 좋게 진행되면 또 그 방향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50원 올라서 1% 올랐고요. 26,5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의 가격은 26,350원으로 조금 내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만 뭐 그대로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네요. 자, 금요일 장에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주가가 흔들흔들 거렸고요. 마지막에도 이제 좀 상승을 하다가도 또 이게 눌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올라가는 움직임은 없었고요. 그래도 그 전날에 좀 많이 올랐던 그 움직임에 대해서 또 꼬리를 조금 메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뭐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그 다음 날에는 조금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적게 터지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아쉽게 이제 27,000원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조금은 요 아래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한 계단씩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이 27,100원 정도 이 주요 저항선 아래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21선 혹은 이렇게 5일선과 함께 좀 수렴 구간을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또 껴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한번 좀 줄을 세우다가 그 이후에 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관 투자자의 또 대량 매수가 옵션 만기일쯤에 또 진행이 되면서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선이 지금 터치도 하지 않고 21선과 평행하게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강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이 강하게 21선과 평행하게 떨어지던 때와는 완전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박스권 형성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자, 여기서 꾸준히 이제 평행하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올라갈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던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확실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41선과 이제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 27,100원 정도를 뚫지 못하고 조금 떨어졌을 경우에는 21선을 받쳐주는지 그 정도도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완전히 이제 자리를 튼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1,000만 주 이상 계속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거래가 붙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두산중공업에 관심이 많이 붙어 있고 한번 힘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보더라도 사실은 주봉도 종가 기준으로 이미 네, 요때 기준 가격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완벽하게 N자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 11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10월 달에 이어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190만 주 팔았고요. 기관 투자자가 37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또 외국인이 전날 매수했던 거에 대해서 꽤 이제 또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또 이제 매수를 좀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연속 또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요. 그전에도 7, 8일 정도 계속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확실히 두산중공업을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연기금 투자자가 또 이렇게 28만 천주를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집계만 엄청나게 한 달 동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제목에서도 끌고 모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연기금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다른 기관 투자자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투자자와 비슷하게 좀 움직이면서 샀다가 팔았다가 진행을 좀 합니다만, 나머지 이제 좀 굵직굵직한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저는 좋아 보입니다. 두산중공업.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연기금 투자자의 또 누적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요. 10월 1일부터 한번 얼마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기간 누적 합계가 63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산중공업의 전체 주식수의 1% 이상을 기관이 매수를 좀 했고요. 투신이 160만 주고요. 사모도 매수를 했고 연기금이 무려 450만 주를 지금 한 달 거의 5주 동안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아주 강하게 연기금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7월부터 해가지고, 네, 7월 21일부터죠. 이때가 이제 합병 신주가 발행되고부터 두산중공업이 이제 거래가 진행되었는데, 그때도 합병 신주가 발행되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물량을 다 다시 매수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두산중공업이 원자력에 대해서 기대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다시 이 쏟았던 물량을 다 회수를 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던 걸로 보면요. 네, 아까 이제 차트 계속 보면 지금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끝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꺾었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며칠 쉬었다가 다시 추가로 올라가는 뭐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뭐 크게 지금은 이미 자리를 다 튼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 두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지금 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또 108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고요. 자, 이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대량 매수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되었을지 그때 수량을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량 매수하기 전에 또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공격적으로 늘려놨다라는 점. 그래서 10월 28일부터 해가지고 근 5일 동안 공매도 잔고를 또 320만 주 정도 이렇게 많이 늘렸고요.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공매도 잔고를 늘려간다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130만 주죠. 또 11월 5일이면 금요일 공매도 거래가 130만 주였고요. 전체 거래량이 지금 1,800만 주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이제 10% 정도 또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공매도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매도 거래를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는 또 상환을 많이 하면서 주가를 올렸을지 11월 5일에는 또 공매도 잔고를 늘렸을지 뭐 그 정도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공매도 잔고를 늘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 세력, 기관 세력이 확실히 좀 강하게 받쳐주면서 그 쏟아지는 물량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차 잔고도 사실 늘어났습니다. 11월 4일에 좀 많이 늘어났고요. 11월 5일에 조금 줄어들어서 3,130만 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3,100만 주 정도로 조금은 적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대차 잔고가 3,000만 주라고 해서 이전에 주가가 뭐 눌러지듯이 그렇게 눌러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산중공업 자체는 원래 대차 잔고가 좀 많은 종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대차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한번 꾸준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추적 물량
190만 주에서 이제 189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저는 이제 357만 주에서 절반 정도를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은 8.78%로 8%대로 또 감소를 했고요. 이렇게 뭐 몇백만 주씩 샀다가 팔았다가 막 반복하면서 공매도 거래를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일단. 그래서 차주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네, 정고점을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정고점 박스권 라인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공매도 세력들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제 주가를 좀 눌러버릴지 아니면 상환을 이제 진행을 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상승 준비를 할 것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확인을 좀 했고요. 두산중공업의 소식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소식입니다. 자, 폴란드와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이제 강화를 한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승욱 장관께서 폴란드 에너지 정책 핵심 인사인 에너지 인프라 특임 대사를 면담을 했고요. 네, 원전, 수소, CCUS, 배터리 분야 등 협력 및 한국과 폴란드 에너지 공동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공동서명을 채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에너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크게 하고 있고 납품 이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공유를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한수원과 폴란드 전력산업협회가 원전 분야 등을 협력을 하겠다라고 MOU 체결을 이렇게 5건이나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폴란드도 30조 가량의 그 신규 원전 투자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산업 차원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일 문승욱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토르 나임스키 에너지 인프라 특임대사와 만나서 원전 수주 활동과 더불어서 수소, 배터리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급 인사들이 이렇게 다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가 폴란드 원전 사업의 최적 파트너임을 강조를 하고 한국 기업이 폴란드 원전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데 이제 내년쯤에 사업 제안서를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가 폴란드 원전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준비 중이고 이제 내년에 제출을 한다라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폴란드 정부에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란드 쪽에서는 2019년 UAE 바라카 원전을 방문을 통해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했고요. 최근에도 이제 상업 운전을 4개 다 잘 진행을 하면서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전부 잘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기술력은 지금 확실히 검증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 원전에 대해서 가격이 3분의 1이고요. 프랑스에 대해서 2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단순 기술 공급이 아니고 원전 운영까지도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UAE 건을 아주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라든지 CCUS는 탄소 포집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등 이렇게 원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를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하니까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또 이렇게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고 기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사업 제안서를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쯤에 슬슬 이제 입찰을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체코 원전 이후에 하나씩 이제 저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그 와중에도 SMR 진행되면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확실히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이 하나 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맵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27,100원을 넘어줄지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는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매도를 계속 때려서 주가를 끌어내리는지 일단 거기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